자, 지난번에 그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그 서술을 하긴 했는데 조금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난번 회차 거에 제일 마지막 바로 앞에 문제 12페이지요. 지난번 프린트 12페이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있잖아요. 첫 번째 배경지식 이겁니다. 봐봐요. 여기 봐봐. 이게 어떤 방정식이니?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죠. 중심이 얼마? 0,0이고 반지름이 얼마? R인 원의 방식이고요. 그때 원이라 하면요. 원의 정의가 뭐예요? 요 중심에서부터 한 정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이게 일정한 거리죠. 이게 한 정점이 되고요. 한 정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착각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원은 선입니다. 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원점이고 이때 이 원점에서부터 반지름 길이가 1인 딱 거리가 1에 떨어져 있는 요런 선상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알았죠? 요 내부에 있는 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원의 내부에 있다. 자, 이 영역 S1 영역이라 합시다. 원의 내부에 있는 영역을 어떻게 표현할까? 자, 집합을 만들어주면 집합에 항상 이 바 앞에 있는 애가 그 원소의 형태라고 했어요. 형태. 좌표 점들의 모임입니다. X, Y라고 두고요. 이 간혹 가다가 이거를 A, B라고 써도 뭐 상관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A, B라고 썼으면 요 뒤에는 A와 B의 관계식이 나와야 되고요. X, Y라고 한다면 X와 Y 간의 관계식을 써야겠죠. 자, 원 내부에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생각해봐요. 원 내부에 있는 점은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뭐에 미치지 못하죠? 1에 못 미치지.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고. X제곱 더하기 정확하게는 원점까지의 거리니까요. X-0의 제곱, Y-0의 제곱의 거리가 1보다 작은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를 다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하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이렇게. 알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요 딱 원 선상에 있는 것들. 원 위에 있는 원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인 점들의 모임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원 밖에 있는 점들. 이렇게 원 밖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겠죠. 됐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보다 큰 친구들의 모임이다. 됐지? 이게 기본 지식이에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제시문에 가요.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C 위 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려봅시다. 이렇게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위에 있는 점을 우리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요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표현을 할 때 매개 변수를 써서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콤마 그 다음 1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이기도 하고 그지? 이렇게 쓴데 그때 요 세타가요 만약에 한 바퀴 다 돌지 않고 일부라고 하면 이 원의 호의 일부가 되겠지만 여기서 뭐라고 했냐? A라고 하는 집합을 요렇게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그은 접선입니다. 요거의 수직인 요런 접선 이런 접선들의 모임이다. 접선들. 근데 그 접선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애들이냐 하면 요 매개변수 세타가요. 매개변수 세타가 한 바퀴 다 돕니다. 한 바퀴 다 도니까 저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되겠죠. 그지? 결국 요 접선들은 이 원 위에서 있는 임의의 어떤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모든 접선들입니다. 모든 접선들. 그을 수 있는 모든 접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 나요. 나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죠. 좌표평면 위에 점 P가 있는데 좌표평면 위에 P가 있는데 그 P가 A의 원소. 자, 거기다 써봐. A의 원소. 요 밑에다 줄 거 뭐라고 써야겠니? 접선들, L세타들, 무수히 많은 L세타들, 접선들. 됐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 그을 수 있는 모든 접선들과 원소 중 오직 M개의 원소와 만나도록 하는 점 P. 의 집합을 U의 M이라 하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M0이면 봐봐요. M0을 한번 대입해보자. P들의 모임인데 P들의 집합인데 그 P가 M0이면 0개의 원소와 만나도록 하는 누가? 접선들이 0개의 원소와 만나도록 하는 점 P의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U0라고 부르는데 U0는 P, 좌표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데 어떤 자격을 가진 애야겠니? 생각해봐. 이게 뜻이 뭐예요? 어떤 접선과도 만나지 않는다. 어떤 접선 위에도 있을 수 없는 점들의 모임이다. 아무리 접선을 많이 그어도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바로 이 원 위, 원 안. 그죠? 원 안에 있는. 따라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지? 그 다음 이번에는 M이 만약에 1이라고 쳐봐요. M이 1이면 접선들이 P들의 모임인데 접선들이 딱 하나의 접선과 만나는 좌표점들의 모임이다. 누구겠어요? 생각해봐. 원 위에 있는 점은 다른 접선이 이 점을 지날 수 있냐? 그러니까 요 다른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이 접선이 요 점을 지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오로지 요 점을 접점으로 원 위에 있는 점은 오로지 이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만이 하나가 지날 수 있죠. 이해됐지?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요. 그 다음 요것도 2면 u2가 되는데 이번에는 좌표점들의 모임인데 어떤 좌표점들의 모임이겠어요? 반지름 길이가 1보다 커서 원 밖에 있으면요. 이렇게 원 외부에 있잖아요. 원 외부에 있으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2개 그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접점이 2개가 생기고 이렇게 2개 그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원 외부에 있기만 하면 되겠죠. 됐지? 자, 여기서 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해야 돼.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M이 3 이상이면 M이 3 이상의 값을 가진다면 UM은 있겠냐 없겠냐? 없겠죠. 그지? 세 개의 접선을 만나게 하는 동시에 만나게 하는 원은 아직 이거 외부의 점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3차 함수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3차 함수라면 3개 가능합니다. 그죠? 3차 함수라면 가령 이 위치에 있으면요. 자, 3차 함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영역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는 부분이 3개인 지점, 이런 지점에서는 하나 그을 수 있고 2개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3개, 이렇게 3개 그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집합 표현을 쓴다고 하면 U3도 가능하겠죠. 이해됐지?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원이니까 공집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그나마 이 문제는 조금 괜찮은데 그 다음 문제 보자. 자, 제시문 다를 보세요. 제시문 다. 좌표평면 위에 A, B가 있다. 그런데 U2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밖에 있는 점들입니다. 그 점들인데 그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밖에 있는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이 2개 생기고 그 두 접점을 연결한 직선을 LA, B라고 하자. 딱 이 내용이야.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자.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점에서부터 어떤 거리에 있는 외부에, 밖에 있겠죠, 밖에 있는 어느 점에서, 밖에 있는 어느 점 P, A, B에서 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의 근, 접선 두 개를 그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두 개를 긋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접점이 생기죠, 접점이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접점이 두 개 생기는데 요 두 접점을 연결한 이 선분, 요 직선을 뭐라고 부르자? LA, B라고 부르자. 됐나요? 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요 점 한 개당 요 직선이 1대1로 대응된다. 맞습니까? 1대1로 대응된다. 만약에요, 얘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접점의 위치도 변하고, 접점의 위치가 변하면 이 직선의 위치도 변한다. 맞죠? 1대1 대응의 관계 있습니다. 요거 하나당 요거 하나가 그려지는 형태야. 됐죠? 자, 이런 상황인데 요거 이름이 있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 극선, 네, 극선이라고 합니다. 극선. 두 접점을 연결한 극선이라고 하고요. 극선의 방정식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 문제는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2번 보세요. 자, 3-2번. 집합 B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누구들? 극선들. 수없이 많은 극선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그 극선들, 외부의 점이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의 밖에 있는 외부의 점 A, B, 이 시작이 되는 극선의 기준이 되는 요 점은 어떤 제한 조건이 있냐 하면 요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요 말과 같죠? 봐봐요. 루트에 A-0의 제곱 더하기 B-0의 제곱은 10. 이거니까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얼마인 점들의 모임이다? 10인 점들의 모임이죠. 그지? 그래서 우리 요 점 A, B를 P, A, B라고 한다면 요 P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얼마? O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얼마? 10인 점들의 모임이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P의 위치는 변합니다. 어디 위를 변하겠니? 이렇게 반지름 길이가 10인 원위를 따라서 위치를 변화할 수 있죠. 항상 있잖아요. 논술에서 수학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수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변하고 뭐가 변하지 않는지를 꼭 생각해봐. P의 위치가 변해. 위치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변하지 않는 거죠. 안 변하는 거. 일정한 거지. 됐죠? 또 일정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요 접점 있죠. 요 T라고 하면 원점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T까지 이르는 거리 OT. 이거 안 변하죠? 얘 안 변합니다. P의 위치에 상관없이 안 변해요. 그지? 그러면 역시 LA, B도 얘는 변합니다. 위치가 변하겠죠. 이거 위치가 변하겠죠. 얘의 위치가 만약에 이렇게 변했다고 쳐봐. 여기 이쯤에서 그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고, 그때 두 접점을 연결한 극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위치는 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이 극선과 누구 사이의 거리? OY 거리.
얘는 안 변하죠. 왜 안 변할까요? 생각해봐. 이게 안 변해서 그렇습니다. 요게 안 변해서 그래요. 이게 안 변하죠. 1로 일정하죠. 그 다음 여기 10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큰 직각삼각형 안에 다시 조그만 직각삼각형이 있는 형태의 직각삼각형 얘랑 여기 위치가 변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나? 똑같죠. 여기서부터 봐봐요. 이렇게 그었을 때 얘네들이 다 똑같은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돼요. 맞죠?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뭐는 변하지 않겠다. 요 길이 역시도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여기를 H라고 두시고 그림 그려서 설명하기 가장 좋다고 했어요. 자, 모두 일정하다. 즉 여기서는 OH도 일정하다. 이 일정한 거리가 얼마냐? 요게 핵심이죠. 얘가 거리가 얼마냐? 자, 구해봅시다. 첫 번째, 이 조그만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이 닮았습니다. 닮았고 닮은 비를 활용을 한다고 치면 삼각형 OHT 직각삼각형과 그 다음 삼각형 OTP 요게 닮았는데 이때 요 친구에서 가장 긴 변 OT 이 친구에서 가장 긴 변 OT분의 OH는 자, 이 친구에서는 누구분의 누구가 되겠어요? OP분의 O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뭐이기도 하냐면 사인 세타이기도 해요. 저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로 같은 거죠. 졸지 말고. 됐지? 자, 이렇게 되고 혹시 있잖아요. 이 문제 완벽하게 자기가 잘 풀었다 싶고 완전히 이해된다 싶으면 그 다음 문제 풀어도 돼요. 이게 설명 안 듣고. 자, 이렇게 곱한 게 같으니까 그러면 OP 곱하기 OH는 OT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 OP가 얼마지? 10이고 그 다음 10 곱하기 OH는 요게 1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OH가 얼마예요? 10분의 1이죠.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좌표평면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역시 P들의 집합이 필요한데 그 점 P와 P가 집합 B의 원소. 자, 여기 줄 긋고 뭐라고 쓸래? 여기 밑에 줄 긋고 뭐라고 쓸래? 수없이 많은 극선들. 됐죠? 극선들과 원소 중에서 오직 M개의 원소와 만나도록 하는 P의 집합을 V의 M이라 하자 했잖아요. 그러면 역시 M이 1일 때, M이 0일 때 V의 제로는 누구들의 모임이다? 좌표점들의 모임인데 어떤 좌표점들의 모임이겠어? 생각해 봐봐. 어떤 극선도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지점에 있는 점들의 모임. 아무리 극선을 많이 그어도 이 중심에서부터 극선까지 거리가 일정하죠. 얼마로 일정하면 10분의 1로 일정하지, 그치? 그럼 10분의 1보다 거리가 짧은 애들, 요 10분의 1보다 거리가 짧은 애들, 요 안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극선도 지나지 못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 길이가 10분의 1 아니면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0분의 1보다 작은 점들의 모임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 양변 제곱해서 반지름 길이가 10분의 1인 원 안쪽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이제 뭐 충분히 이해되시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정확하게 10분의 1이 되는 지점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겠죠.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자, 두 개의 극선과 만나는 점들은 저 점선 빨간색 원 밖에 있는 점입니다. 즉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0분의 1보다 큰 점들의 모임이고, 다른 표현은 반지름 길이가 10분의 1인 원의 바깥쪽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겠죠. 그 다음 M 이것도 마찬가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V의 M은 공집합이 되고요. 됐지? 자, 아까 제가 극선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거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알려줬나? 알려줬죠? 그지? 극선의 방정식은 만약에 극선의 방정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봐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의 외부에 있는 점 P에서 그은 극선의 방정식.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마치 얘가 접점인 것처럼 직선을 만들면 된다 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됐지? 제가 접점인 것처럼 구해주면 걔가 극선입니다. 극선. 이 극선의 방정식이 되고요. 따라서 극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1 이퀄 0과 그 다음에 0,0 원의 중심이죠. 0,0 사이의 거리 L과 O 사이의 거리,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봐봐요.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예요?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이니까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면 루트 10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니까요. 이거죠. 아, 원점에서부터 저 극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정확하게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보다 못 미치는 애들은 어때요? 어떤 극선과도 만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딱 10분의 1 되는 지점에 있는 애들은 오로지 하나의 극선과 만날 거고, 10분의 1보다 더 멀리 있는 애들은 두 개의 극선과 만날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됐지?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거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자, 그 다음 문제 13페이지에 있는 문제 4번은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치의 방정식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치의 방정식 관련된 문제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참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논술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연습이 꼭 필요하고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이거 제대로 풀어서 낸 학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거를 다시 해설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거 한번 해줄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다시 한번 같이 해보자. 알았지?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 다 푼 학생들은 뭘 미리 좀 보냐 하면 오늘 나눠준 거 있죠? 자기가 완벽하게 다 풀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요거 한번 미리 풀어보세요. 오늘 나눠준 거의 실전 문제 1번 5페이지에 있는 거, 그거 한번 풀어봐봐. 응? 자, 문제 4번 볼게요. 봐봐요. 빨리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집합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3,t라고 해요. x 성분은 마이너스 3으로 되고, 그 다음 y 성분이 t로 변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t가 3까지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이런 점들의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 b가 있고, 이게 그림으로 그린다고 치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봐봐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3까지
y 성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니까 요런 선분이 되겠죠. 선분입니다. 얘는 선분이고. 그 다음에 집합 b는요. 3 코사인 세타 더하기 6 3 사인 세타. 자, x 성분과 y 성분이 이렇게 되어지는 매개 변수로 표현된 곡선입니다. 매개 변수로 표현된 곡선인데 어떤 도형인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x라고 두시고 얘를 y라고 두신 다음에 누구를 소거하면 된다. 세타를 소거하면 되거든. 세타를 어떻게 소거할까요? 봐봐요. 얘를 요거는 코사인 세타는 x-6 나누기 3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3분의 y가 되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1이니까 따라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도 1이겠죠. 이렇게 소거하면 됩니다. 알겠죠? 코사인과 사인이 나오면 이렇게 소거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x-6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9가 되는, 즉 6,0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 길이가 3인 원 위에 있는 점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근데 이거 굳이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봐봐요. 한번 봅시다. 자, 4-1번. 좌표평면 위에 한 점 P가 있습니다. 집합 P가 있고 집합 B의 임의의 원소 Q. 그러면 Q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Q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Q를 요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니까 그냥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6, 3 사인 세타 이렇게. 굳이 있잖아요. 이렇게 XY 간의 관계식을 만들어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4개 변수인 채로 놔둬도 됩니다. 놔두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뭐라고? PQ를 1대2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자치가 필요하거든요. 내분점의 자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 1대2로 내분하는 점은 내분점 공식 아시죠? 1 플러스 2의 1 괄호 2 괄호 이렇게 하시고 얘도 1 플러스 2의 1 괄호 2 괄호 한 다음에 자, X 성분은 X 성분끼리 내분하고요. Y 성분은 Y 성분끼리 하는데 순서가 PQ입니다. PQ니까 이게 먼저 와야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얘가 나중 와야 되고요. 여기도 3 사인 세타가 먼저 와야 되죠. 그 다음 이게 B가 와야 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항상 있잖아요.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자치의 방정식 걔를 X 성분을 X 그 다음 Y 성분을 Y라고 하고 요 X 성분을 X라고 하고 이 Y 성분을 Y 라고 한 다음에 요 둘의 관계식을 찾으면 걔가 바로 자체의 방식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가보자. 얘 정리하시면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6 플러스 2a가 3x 되고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3x 마이너스 2a 플러스 6 나누기에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 소거해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3 사인 세타 플러스 2b가 역시 3i가 되겠죠. 요거 3 곱하면 따라서 사인 세타는요 3y 마이너스 2b 나누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자, 따라서 얘를 조금만 더 분리를 해주면 이렇게 하면 편하겠네요. 이렇게 분리해주면 하트 모양으로 그러면 y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따라서 요거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1입니다.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1이다. 그래서 요 식이 되겠죠. 됐지? 자, 해석해 볼까요? 이거는 어떤 자체 방식이죠? 원의 자체 방식이고요. 중심이 몇 콤마 몇?
3분의 2a 플러스 6, 그 다음에 3분의 2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얼마?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2번 점 A의 임의의 점 집합 A의 임의의 점 P가 있고, 자 집합 A의 임의의 점 P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 A의 임의의 점이라고 있으니까 P는 A라는 집합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P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t. 단 이 t는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서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의 범위가 있으면 반드시 빼먹지 말고 꼭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와 점 C요. 점 C가 6,0이야. 6,0에 대해서 선분 PC를 이번에도 1대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내분하는 점들의 자치가 필요하죠. 자치. 얘도 마찬가지예요.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1 플러스 2에 1괄호 2괄호, 그 다음에 1 플러스 2에 1괄호 2괄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되죠? PC 순서니까 C가 앞에 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와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 0 들어오고요. 0 들어오고 여기 T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0이네요. 0이고 얘가 3분의 2t가 되겠죠. 이게 x 성분이고 이게 y 성분입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냥 이 매개변수 t를 써가지고 표현하셔도 돼요. 요 점의 집합은 내분점들의 자치의 집합은 이렇게요. x, y들의 모임인데 요 x는 항상 0이니까 그냥 0으로 하시고, 이때 얘도 y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3분의 2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만약에 이거를요 y라고 썼다면 좀 범위를 달리 해야겠죠. y는 먼저 3분의 2t 기준으로는 t가 어떤 범위에 있으면 되냐 하면 요 범위에 있으면 되고요. 요 범위에 있으면 되는데 y는 3분의 2t니까 3분의 2를 여기 양변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뭐 표현 방법은 꼭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3번요. 집합 A의 임의의 원소 P와 P가 일단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t가 돼요. 단 T가 요 범위에서 변하죠. 요거와 그 다음에 집합 B의 임의의 원소 Q. B의 임의의 원소 Q입니다. 아까 Q가 어떤 자치였죠? 얘를 x, y라고 할 때 이 둘의 관계식이 어디 있더라? 어떤 집합 A, B에 대하여 요런 자치를 가졌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저 A, B라는 문자 대신에 A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왜냐하면 이 PQ를 1대2로 내분하는 건 똑같잖아요.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자체가 필요한데 여기도 1대1을 내분하는 점의 자치가 이런 원으로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X 성분은 A, B라고 보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요. B 자리에 T를 대입하면 되죠. 맞지? 또 도로 막 내분점 구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대입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 Q의 자치는 이렇게 변하겠네요.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B 대신에 T를 대입해보자. 이렇게 되겠죠. 이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6,0을 중심으로 하는, 얘가 6,0을 중심으로 하는 이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6,0이 나온 거고요. 됐지? 자, 어쨌든
그런 깊은 내용까지 몰라도 요렇게 풀면 됩니다. 아, 앞에 나왔던 결과를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봐봐요. 결과적으로 이 Q는 P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Q는 1대2 내분점에 대해서 Q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Q가 아니죠. Q가 아니고 1대2 내분점의 자치지. 1대2 내분점의 자치. 1대2 내분점의 자치는 Q는 이게 아니고 Q는 저거죠.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6 3 사인 세타인데 요건데요. 요게 Q의 자치인데 어쨌든 요거 A, B와 요 점까지의 1대2 내분점의 자치가 이거였잖아. 그때 A 대신에 마이너스 3 넣고 B 대신에 T를 넣으면 된다고. 그러면 내분점의 자치가 곧 이겁니다. 얘입니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0 즉 X제곱 이렇게 되니까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중심이 0,3분의 2t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들의 모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중심이 얘인데 이 중심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겠죠.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아까 점 P가 중심인데 점 P가 지금 중심이잖아요. 중심인데 맨 처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중심이 요걸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최초로 그려지겠죠? 중심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연결되게 그리면 면을 채우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겠다? 여기가 마지막 원이 되니까 요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겠네. 얘가 이렇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원들을 계속 그리다 보면 요 면을 다 채우겠죠.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죠. 이 반원 두 개를 합치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되니까 1인 원이 되니까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직사각형요. 직사각형은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부터 4인가요? 보자. T. 아, 중심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 중심이 3분의 2t죠. 중심이 3분의 2t니까요. 3분의 2t의 중심은 아까 여기 양변에 t가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을 딱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부터 그 다음에 2까지가 됩니다.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움직이네요. 이게 아니고 다시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인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모양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반지름 길이 1인 원 파이에다가 요 직사각형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4 곱하기 2 해서 파이 더하기 8이 답입니다. 알겠죠? 네. 자, 자치의 방정식 특히 삼각함수로 표현되는 자치의 방식 관련돼서 알아두시고 우리가 몇 분에 시작했지? 보자. 40분. 시간 많이 지나갔네. 자, 오늘 나가야 되는 부분 한번 나가 봅시다. 집합과 명제요. 집합은 뭐 어떤 문제든 간에 집합 지금도 다 집합이잖아요. 집합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어떤 문제든 계속 나올 거고 그 다음 집합의 기본적인 연산 같은 것들 아시죠? 아실 거고 자 넘겨볼까요? 명제 나오죠. 그 다음에 명제 나오잖아요.
명제에서 특히 명제의 끝단원이 바로 뭐냐면 절대부등식인데, 절대부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변수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자, 4페이지 보세요. 한번 넘겨봐봐.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여기 절대부등식 종류가 있죠. 그지? 절대부등식 첫 번째 종류가 뭐야? 삼각부등식.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봐봐요. 절대값이 다 각자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합의 절대값 전체에 있는 거하고 누가 더 크거나 같겠어요? 각자 절대값이 있는 경우가 크거나 같겠죠. 등식은 언제 성립하겠니? 등식?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네. 전부 양수일 때.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원소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성립되겠죠.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고 해봐. 그러면 우변의 값이 전부 다 플러스로 풀려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네? 아니죠. 등호가 성립되려면 좌변도 A1부터 AN까지 합이 돼야 되고요. 우변도 A1부터 AN까지 합이 돼야 되잖아. 다 마이너스여도 되죠. 그러니까 부호가 완전히 같아야 돼. 됐지? 네. 됐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에 참 맞다. 너희 기하평균 있잖아요. 기하평균. 그러니까 기하평균의 직관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자, 봐봐요. 만약에 가로의 길이가 A이고 세로의 길이가 B야.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면적입니다. 면적, 기하적인 의미죠. 면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평균적으로 얼마로 해야겠니에 대한 답이 바로 기하평균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3개짜리의 기하평균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부피죠. 이거하고 똑같은 부피를 가지게 하는 정육면체는 한 변의 길이를 얼마로 해야, 평균적으로 얼마로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답이 바로 기하평균이야. 다 곱하고 3제곱근을 만들겠죠. 야, 4개 이상부터는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되겠지. 그래서 4차원이 넘는 거야. 그냥 관념적으로만 확인하는 거죠. 알겠지? 네. 혹시 너희들 이건 아냐? 이 기하가 한자로 쓰면 어찌기에 어찌하거든? 어찌기자 어찌하자인데 왜 이게 뜻이 안 통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게? 이게 원래 영어 발음 나는 거를 그대로 한자 비슷한 발음을 갖다 와서 그런 거 가차자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기하가 원래 지오메트리죠. 지오메트리. 그죠? 근데 요거를 발음 나는 대로 쓰면 이 한자를 갖다가 쓴 거야. 그래서 왜 코카콜라도 중국에서는 가오가오 이렇게 쓰죠. 가짜에다 쓰고 오자 쓰고. 몰라요? 독일도 옛날에 독일도 원래 가차자입니다. 도이치인데 도이치하고 발음이 가장 비슷한 한자를 갖고 와서 독일이라고 쓰는 거야. 예.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어쨌든 요 절대부등식인데요. 절대부등식 산술평균, 기하평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쿠시 시발츠 부등식 있고, 그 다음 젠센 부등식 있죠. 젠센 부등식 오목과 볼록에 관련된 건데, 요런 절대부등식은 제가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한 순환 하고 나서요. 두 번째 순환 할 때 주제로 따로 다룰 겁니다. 알았죠? 이번에는 안 할 거고. 네. 요거 할 겁니다. 일단 예고는 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립대 문제 1번 있잖아요. 그렇게 만만한 문제 아닙니다. 만만한 문제 아니고요. 실제로 시립대의 문제가 몇 개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큰 문제가 한 4개 나온다고 했죠. 4개의 큰 문제가 4개 정도 나옵니다. 4개 정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구성이 이래요. 가능하면 특히 시립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에서 하나, 그 다음 일반 수학에서 하나, 그 다음에 뭐 수원 수투에서 하나, 그 다음 저기 학통기하에서 또 하나, 이런 식이야. 그래서 총 4개를 냅니다. 됐죠? 이렇게 내는데 그 중에 가장 까다롭게 나오는 파트가 오히려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요 공통수학 부분이야. 이런 문제들이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못 풀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있잖아요. 미적분은 지금 당장 너희들의 미적분의 실력은 아주 일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미적분이 되게 편해지거든요. 미적분은 웬만큼 잘 풀어요. 푸는데 이런 문제에 취약해. 실제로 합격을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기본적인 다른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푼다고 치면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야 된다고. 알겠죠? 제가 수업을 할 때 물론 쉬운 내용만 끌어다가 수업을 하면 되지. 그러면 너희도 재밌고 푸는 재미도 있고 기분은 좋겠지. 시험장 가면 이거 뭐야? 갑자기 충격을 받는다고.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푸는 이유는 좀 까다로운 문제를 푸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면역주사 맞는 거야 미리. 알겠죠? 지금 미리 면역주사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제가 충분한 지진 얘기했어. 자, 5페이지 보세요. 어찌 보면 별로 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은 9 이상의 자연수 n입니다. 그때 n 이하의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a의 n이라 하자. 자, 여기까지. a의 n 원소 나열법으로 써봐. 금방 읽었잖아. 읽은 내용을 a의 n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세요. 됐죠? 이게 AN이죠. 그지? 9 이상의 자연수 N까지 총 N개가 있는 집합입니다. 1부터 N까지. 그 다음. 자,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A의 N은 F 함수가 A의 N 이걸 정의역으로 하고요. 정의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역을 뭐로 하냐? 공역을 0 또는 1 또는 2로 합니다. 됐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자, 가로 1번 조건이 이래네요. 함수값이 0. 0의 함수값을 가지는 게 몇 개? K가 몇 개? 응? 이 정의역의 개수가 몇 개? 그 몇 개라고 돼 있니? 3개, 3개.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K는 3개. 함수값이 0인 친구가 3개. 그 다음 두 번째 함수값이 1인 친구는 몇 개? 얘도 3개.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함수값이 2인 친구는 몇 개겠니? 함수값이 2가 되게 하는 친구는 몇 개? 몇 개? n-6개가 되겠죠? 맞지? 야, 결국은 이런 거 아니겠어? 만약에 이까지만 딱 적용을 한다면 딱 이까지만 적용한다면 개수, 함수의 개수 세라고 한다면 몇 개라고 대답해야겠냐? 해보자. 봐봐요. F에 1이 있고 F에 2가 있고 F에 3이 있고 F에 4가 있고 F에 5가 있고 F에 6이 있고 F에 7이 있고 F에 8이 있고 F에 9가 있고 F에 n-2도 있고 F에 n-1도 있고 F에 n도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요거에 대응시켜야 되는 내용이 총 몇 개를 대응시켜야 되냐 하면 n개의 괄호를 다 메꿔야 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 누군가와 반드시 대응이 돼야 되거든요. 이때 이 괄호를 몇 개의 0과 졸지마 몇 개의 0과 몇 개의 0 이 괄호를 채우는데 얘가 중복되게 채울 수밖에 없죠. 몇 개의 0과 3개의 0과 또 몇 개의 1 3개의 1 그 다음 2는 몇 개? 몇 개? 의 2들로 여기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랑 같겠죠. 맞지? 혹시 중복된 문자가 있는 경우의 순열 들어봤습니까? 예. 어떻게 해요? 일단 합쳐서 총 몇 개? 총 n개를 그냥 일렬로 나열을 하면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근데 저 n 팩토리얼 속에는 얘네 새끼리 서로 순서 섞는 방법이 곱해져 있었겠지. 그 곱해져 있는 걸 지워주면 되겠죠. 어떻게 지우면 됩니까? 곱해져 있는 거는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얘네 새끼리 서로 순서 섞는 것도 다 다르다고 치고 n팩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그거를 다시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얘네들도 몇 개? n-6 팩토리얼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 볼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봅시다. 만약에요, 이거를 전체 n개 중에서 이 n개의 괄호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이 3개는 0을 놓을 자리 정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이제 0을 놓고 나면 남은 n-3자리가 남는데 그 중에서 다시 누구를 1을 놓는다. 1을 놓고 그 다음 이제 남은 자리 몇 자리예요? n-6자리가 남을 텐데 걔네들한테는 2를 놓아주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정확하게 이거랑 일치합니다. 알겠죠? 네.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n팩에 얘가 n팩에 그 다음에 3팩에 n-3팩 하고요. 그 다음에 n-3팩에 그 다음 3팩에 n-6팩 하고 그 다음 곱하기에 이건 1, 어차피 1이니까 얘는 그냥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시면 딱 저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지워지죠. 지워지니까 똑같죠. 됐지? 자, 이게 어디까지만 적용한 거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만 만족하게 센 경우입니다. 맞죠? 자, 여기에 추가 조건이 하나가 더 나와요. 봐봐. 3번. n 이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자연수 k입니다. 시그마 k 콜 1부터 시그마 i 콜 1부터 k까지 f의 i가 k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됐죠? 이 왜? 손 든 거야? 이 기준이 이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면 이 중에서 요런 개수의 1번, 2번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애와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친구 두 가지로 딱 나뉘겠지. 이 전체를 이 식을 만족하는 친구와 이 식을 만족하지 않는 친구들로 딱 나뉘겠죠. 전체가. 안 그래요? 봐봐요. 요 1번, 2번을 만족하는 전체 집합 중에서 3번을 추가로 만족하는 친구와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뉘겠죠. 이렇게. 얘를 만족하지 않으면 이거잖아요. 맞죠? 자, 이거를 추가로 만족하는 애들을 세는 게 빠를까? 아니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나머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거하고 딱 반대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나머지 사건이라고 해서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1번, 2번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반대되는 사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사건 말고 반대되는 사건,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는 게 편하겠니? 어떤 게 편할까? 일단 이거부터 먼저 정하고요. 자, 이걸로 한다고 치면 얘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f의 1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되게 많고요. f1 차라리 f1값이 1보다 작게 만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죠? f1값이 0이면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고 치면 이거를 제외하는 게 낫겠죠. 얘를 제외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쟤를 한번 구해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K가 1일 때. 아, 그런데 제가 미리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F, 이 1값 있잖아요. 1값. 1값은 요 간격이 1이기 때문에 요 1이 어느 누군가 1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얘가 없는 셈이랑 똑같아요. 아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맨 마지막으로 1을 돌려버려요. 3개 다 채웠습니다. 알았죠? 제일 마지막으로 3개 다 채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괄호를 몇 개의 괄호? m 마이너스 3개죠. 누구들로 채우면 되지 이제? 1은 오른쪽 다 몰아버렸으니까 누구들로 채우면 돼요? 0이 몇 개? 3개. 그 다음에 2가 몇 개? n-6개. 채워봅시다. 채우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도록 채워보냐? 요 조건. 알겠죠? 자,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봐봐. K가 1일 때. K가 1일 때는 F의 1값이 1보다 작아야 돼요. F의 1값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F의 1값은 오로지 누구만 가능하다? 확정적으로 0만 가능하죠. 나머지 애들은요? 나머지 애들은 어차피 뒤에 가로들은 남은 애들로 채우면 되죠. 0 몇 개? 0 몇 개? 아이, 졸지마. 0 두 개와 그 다음에 2는 n-6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괄호가 지금 몇 개 남았죠? 괄호 몇 개 남았어요? n-3개의 괄호 중에서 0을 하나 줬단 말이야. 줬으니까 n-4개 중에서 0 놓을 자리 2개를 고르면 되겠죠. 됐냐? 됐죠? 자, 그 다음 K가 2일 때 생각해 봅시다. K가 2면요. F의 1값 더하기 F의 2값이 2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서 셌던 거 말고 추가로 셀 거 생각해야 된다고. 맞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데 위에서 셌던 거 제외하고 새롭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0은 아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남은 케이스가 뭐밖에 없어요? 1은 저 뒤로 돌려버렸으니까 2밖에 없죠. 맞지? 2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0이든 2든 이거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추가로 이 식에서는 K가 2일 때는 추가되는 게 없다. 됐나? 네. 지금 여사건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 K가 3일 때 F의 1값, F의 2값, F의 3값의 합이요. 뭐보다 작아야 되냐? 3보다 작도록 해야 되는데 F의 1값은 2여야 해요. 아까 0인 거는 이미 앞에서 셌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요 둘은 반드시 어떤 숫자여야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0 아니면 2를 끼워 넣을 건데 2 들어가면 되겠니? 안 되잖아. 오로지 누구만? 요것만 가능하죠. 야, 그럼 나머지
F의 4부터 시작해서 F의 n-3까지 채우는 요 방법은 몇 개의 괄호가 남았나요? 지금 몇 개의 괄호가 남았어? 몇 개? 몇 개가 남았니? 지금 n-3에서 3개를 뺐으면 n-6개죠. 그치? n-6개의 괄호 중에서 누구를 골라주면 돼요? 0이 몇 개 남았어? 1개 남았죠? 하나 남았다고. 그 하나를 여기 정해주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는 2로 채우면 되고요. 맞니? 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봐. K가 4면요. 이거를 만족하는 애들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얘는 일단 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앞에서 셌던 거는 다시 세면 안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는 2, 0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근데 4보다 작으려고 합니다. 이게 2나 0이 되면 이미 깨졌죠?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요 뒤에가 아무리 0이 된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2가 되는 경우라면 이 부등식 만족하지 못하죠. 됐지? 자, 그 다음 K가 5라면 이거 한번 세어봅시다. 네, 앞에서 셌던 거 말고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추가로 되는 거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인지. 이것만 해봐. 지금 바로 해봐. 몇 개인지. 많지 않아요. 아주 작습니다. 도대체 저 소리가 뭔 소린지 이렇게 그렇게 그런 태도로 만약에 하면 머리 안 들어와요. 그냥 어떻게든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형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 자, 봐봐요. 아까 F의 1값이 0인 경우는 이미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가 변화하는 것들은 다 포함이 되니까 일단 F의 1은 2가 되죠. 다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F의 2가 0인 거는 여기서 셌으니까 여기서 셌죠. 그지? 여기서 셌으니까 그러면 요건 빼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F의 1, F의 3을 정하는 방법이 2빵 아니면 2빵이 이 두 개밖에 없고요. 근데 5보다 작으려면 둘 다 이거 0, 0이 돼야 되거든요. 0 몇 개 썼어요? 3개 다 썼죠. 그지? 0 3개 다 썼잖아. 0 3개 다 썼으면 요 뒤에 괄호 몇 개 남았어요? n-8개가 남았는데 n-8개를 전부 다 뭐로 채울 수밖에 없다? 2로 채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됐니? 자, 지금 어떤 경우를 처음부터 셌죠? 6건의 경우를 셌는데 1을 아예 제외시켜 놓고 0, 3개, 2, n-6개를 채우는 방법을 생각을 했지.
그런데 이 1이 다른 자리로 온다면 이 경우의 수와 달라질까? 그거 고민해 보자고. 그거 생각해 보자고. 에? 1이 만약에 다른 위치로 오면 지금 세웠던 요거와 개수가 달라질까? 요게 좀 어렵습니다. 요걸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달라질까? 자, 보세요. 봐봐. 지금 이 케이스 있죠. F의 1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얘를 이렇게 옮겼다고 합시다. F의 1을 1한테 주고요. 1한테 주고 3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냥 저 끝으로. 그러니까 1이 앞에 두 개가 들어왔다. 그거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없는 셈 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봐봐요. F의 K가 1일 때 F의 1이 1보다 작다. 만족하겠어요? 아니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 밀립니다. 이렇게. 요 케이스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이렇게 돼요. 요 케이스가 봐봐요. F의 1은 1이어서 K가 1일 때는 만족하지 못하죠. 대신에 F의 2가 0이면 요걸 만족해요. 맞죠? 이걸 만족하죠? 야, 그러면 남은 가로는 몇 개예요? 남은 가로 몇 개예요? 일단 저 F의 N 요거 1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요 1자리 빼고요. 1자리 빼고 0 쓴 거 빼고 남은 가로는 결국은 몇 개야? N-4개야. 그렇지 않아요? 1자리 3개 빼고 N개 중에서 1자리 3개 빼고 그 다음 얘가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가 반드시 0이어야 되니까 이거 하면 N-4개입니다. 맞죠? 이 중에서 0은 몇 개 남았죠? 몇 개? 0 하나 썼으니까 2개 남았죠. 그 2개를 놓을 자리 찾으면 된다고. 뭐랑 이거랑 똑같네? F의 1이 하나가 끼었지만 똑같네요. 맞죠? 됐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거 만족하는 거. 얘가 1이고요. 얘가 1이면 얘가 자, 이거하고 똑같은 케이스 한번 찾아볼게요. 봐봐요. 이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지금 F의 1값과 F의 3이 1로 고정되는 바람에 2개가 더 끼었죠. 그러면 얘가 2개가 더 끼어서 총 5개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1, 2, 3, 4, 5. 자, 이렇게 되고 요거의 합이 뭐보다 작다? 5보다 작은 거 찾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봐봐. 얘는 뭐가 돼야 돼? 아까 앞에서 셌던 거는 요거 0인 거는 앞에서 셌으니까 중복되지 않으려면 얘는 2가 일단 돼야겠죠. 맞지? 그 다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요거 만족하려면 100% 0이 돼야 되지. 요것도 0이 돼야 되지. 요거 2개를 지우고 나면 저 상황이랑 똑같은 거 알겠니? 자, 그러면 봐봐요. F의 N은 역시 1이니까 남은 가로가 몇 개예요? 남은 가로 몇 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빼고 N-6개. 맞죠? 중에서 남은 0은 몇 개? 남은 0 몇 개? 1개죠. 그 1개를 고르는 방법이 있으니까 N-C에 1 된다고. 이게 똑같네? 1의 함수값을 가지는 애가 하는 역할을 뭔지 알겠지?
여기 등장하는 얘는 없는 셈 치면 된다고. 얘는 없는 셈 치면 돼. 얘를 빼고 나머지 애들이 그냥 이 빵빵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같다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얘만 요거랑 똑같은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F의 1, F의 2, F의 3, F의 4, F의 5, F의 6, F의 7. 왜 7까지 가냐 하면 이 친구가 1이고 이 친구가 1이니까. 그럼 얘가 2잖아요. 2가 되고. 그 다음 얘는 없는 셈 치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얘가 7보다 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F의 4값이나 F의 4값이나 F의 5값이 0, 0이었는데 둘 중에 하나는 2가 돼야 되니까 2, 0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미 6이죠. 그럼 이 0, 0 돼야 되고. 그죠? F의 n은 1이고요. 그 다음 반대로 1, 2, 1, 2, 1, 2, 1빵, 2 빵빵 이렇게. 그럼 남은 0은 없네요. 남은 0은 없고 나머지 가로는 모두 누구로? 2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딱 두 가지. 어때요? 이거하고 상황이 같나 달라? 완전 똑같죠. 결론. 1의 함수값을 가지는 애는 위치가 어디라 하더라도 요거와 똑같다. 됐지? 됐죠? 자, 그러면 1의 위치가 변하는 게 몇 가지 케이스예요? 이렇게 함수값이 1인 친구를 정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가지는 게 몇 가지죠? 몇 가지죠? n, c, 3가지겠지. 따라서 이거에다가 이걸 더한 거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겠죠. 그걸 제외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갑니다. 결론. 요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만족하는 전체 경우인데 그때 3번을 만족하지 않는 애들을 여기다 뺄 거야. 3의 여사건을 뺍니다. 근데 3의 여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F의 1, 그러니까 F의 K가 1, 함수값이 1이 되게 하는 친구들을 정하는 방법이 이거고요. 그때 하나의 예로 이쪽으로 몰았을 때 세웠던 친구들이 요거예요. n-c에 2 더하기, 그 다음 n-6에 c에 1 더하기, 그 다음 2. 알았죠? 2. 사실은요, 애초에 이게 왜 n이 9보다 크거나 같은지 알겠니? 앞에 1이 3개가 들어오면 괄호가 최대 6개는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앞에서. 어? 요 5개는 확보돼야 되잖아. 그래서 8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9 이상이라고 한 거란 말이야. 예, 아니 그까지 몰라도 돼. 어쨌든 이해되시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 답 나와요. 요거 정리하면 답 나옵니다. 있잖아요. 제가 미리 어차피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실전에 갔을 때 만약에 너희들이 시간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부족하거든요. 시간이. 실전에 갔을 때 이거 식 정리해가지고 예쁘게 풀면 마지막 답이 뭐가 되냐 하면 마지막 답이 이거예요. 36분의 n, n-1, n-2, n-3, n-4, n-8 이 식 정리하면 이 식이 나와요. 이렇게 답을 딱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마지막에 이 식을 정리해서 요거 있잖아요. 요 식. 처음에 제가 채점 방식 알려줬죠? 요 식 하나의 배점이 아마 이 문제가 30점 만점짜리면 30점 만점에 1점밖에 안 돼요. 1점 얻겠다고 이거 계산한다고? 그럴 바에 차라리 다른 거 푸는 게 더 낫지. 알겠죠? 네. 그것도 좀 생각하시고. 자, 좀 쉬었다 합시다. 힘들죠? 네, 쉬었다 합시다. 아니, 왜 이렇게 막 분위기가 되게 막 힘들어하지? 좀 쉬었다 합시다. 네.